지난 2016년 코트라가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의 제품의 디자인과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 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나타냈지만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10명 중 6명은 한국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우선 중국 제품과 비교한 뒤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지도에서 일본, 미국, 독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나 LG의 브랜드를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일본 브랜드라고 인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국가 브랜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브랜드 가치가 전년보다 9% 증가한 9위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삼성과 LG는 최고의 가전이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역 성공을 계기로 선진사의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데 이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바이어들이 비교한다는 중국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하는 진단키트 등 95개 제품에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최근 수출기업들 사이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견 가전업체 원봉은 최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태극기나 한글로 한국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객사들은 제품을 수입한 뒤 직접 태극기 도안을 제작해서 부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브랜드의 인기에 원봉이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창업자인 김영돈 회장은 1987년 섬유 무역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한국산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스티커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현지에서 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이라면 30% 이상 값을 더 쳐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모두 높아지며 이제는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주가를 기록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현대자동차 등은 1분기 실적으로 위기에 강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서버와 PC 수요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LG전자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8,63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사태로 인해 1분기 세계 주요 시장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5% 감소했지만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전년 동기 7.3%에서 8.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WTO의 월간 상품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월 수출액 증가율은 3.8%로 OECD 국가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G2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봉쇄를 1개월 연장할 때마다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고 필요한 인프라와 대처들이 준비되어 극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분기부터는 한국도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확실히 선방하고 있고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우리들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외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한 공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방역 방법은 K방역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K방역을 알리는 웹세미나가 3차례 열렸는데 미국, 러시아 등 75개국 보건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류를 통해서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이제는 K를 붙인 K방역을 비롯하여 K바이오, K제약, KBT, K투어, K푸드, K컬처, K에드 등도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에서 K가 붙여진 로고를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비상시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른 시기부터 한국을 막았던 일본에서의 현재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1797명으로 절대 숫자도 한국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베 내각이 5,300억 원을 투자한 회심의 전략이죠. 미니 사이즈 1000마스크 배급 정책이 실패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한 뒤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주요 대상국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협의가 필요하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의 시나리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지원 국가 명단에 일본이 포함된 것은 현재 미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아베 내각이 누워서 침 뱉기와도 같은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과 무역 상황을 보시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전체의 11%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외교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밖에 없어. 환호를 외치며 한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이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일본은 상식 밖의 선택을 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 야후재팬에서 월 평균 12만 개가 넘는 기사가 게재되고 댓글 수는 한 달에 평균 700만 개 정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죠. 즉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고 있는데 전체의 무려 80%가 악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이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이 미국은 동맹국이라 마스크를 주고 일본은 단지 이웃국가라서 돕는 것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번에 마스크를 받으면 한국이 그때 마스크 받았지 독도 위안부 문제 모두 양보해 라고 할 게 뻔하다. 공짜보다 비싼 건 없어. 또 다른 일본인은 대만에서 마스크 지원해준다 했을 때는 조금 기뻤는데 한국에서 마스크 준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반응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 일주일에 2장씩 구입하도록 제한한 거나 풀렸냐? 설령 한국에 1000만 장 보내준다 해도 2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언제까지고 생색낼 거라 생각하면 정말 싫다. 자, 그런데 일본이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도 한국을 극찬하면서 나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승리를 했다. 한국은 모범 사례다 라며 한국산 의료용품을 미국으로 보내 미국과 미국 시민들을 도와준 것에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스크 1000만 장은 20억 정도밖에 안 한다. 생색내지 말라 라는 일본 내 반응은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CNN은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본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하였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5월부터 중국 최대 규모의 마스크 제조회사 BYD와 제휴해 한 달에 마스크 3억 장을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일본에 제공하겠다 밝혔지만 아베 내각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폭풍 앞에서는 겁쟁이라고 웃음거리가 돼도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란 그런 것이다. 라며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죠. 자, 그런데 아베 내각이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결정을 해도 일본 국민들은 너무나도 조용한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1127번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도 남았어야 하지만 일본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소수 일본의 지식인들이 SNS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몇 자 끄적이는 정도가 전부죠. 일본이 한국과는 다르게 아베 내각이 어떠한 잘못을 하든 이렇게 조용한 상황이 유지되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산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3번이나 독재자를 극복했다.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의 반석에 올랐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국주의를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는 민주주의의 주체 세력이 없다. 그러니 이제 와서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조차 최근 폭풍 같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신문지를 찍어내듯 엔화를 찍어낸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실패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국과는 반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 최악 탑3로 평가되는 가운데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한국의 도움마저 아베 내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일본에서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후지뉴스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긴급 사퇴 선언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대답이 82.9%에 육박했고,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일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18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민당에서도 아베 총리가 6월에 물러나는 아베 총리 퇴진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대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의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파이낸셜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낸셜 뉴스가 과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라 질문하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1965년 한일 협상 당시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 제안했지만 박정희 정부가 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의 배상을 하냐? 라며 거절한 기록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균형 감각이 뛰어난 정치가였고 편가르기가 아닌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위해 노력했다. 라며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국을 나쁘게 말해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안 된다. 라며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올해 1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25%로 2위를 기록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 17%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게다가 이시바가 정치를 배운 인물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로 아베 총리의 정치 스승이자 외조부인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와는 계보가 완전히 다른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겠다 발표했을 때도 일본이 전쟁에 대한 책임과 마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지적하며 아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소신있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일본인들에 가르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소속이다 보니 한계점도 많았습니다. 이시바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에 철저히 보여줘야 한다며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보다 한반도 통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 라는 1차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 1인자가 바뀌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본 극우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결국 이렇게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몰래 받아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호복이 부족해 의료진들이 우비를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이 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의 협력 체제죠. 이에 의료 물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인도네시아가 한국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한국 측에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방법을 알려달라 요청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측에 한국에게 배워라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대사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달라 요청했고, 결국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봉제 업체들을 통해 일본에서 원단을 들여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품을 제작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한국식 방법을 그대로 100% 카피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쓸데없고 코믹스러운 이 자존심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